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 개방방송의 오픈호 선교사입니다. 남북 통일보다는 먼저 북한이 개방되어야 합니다. 북한 개방 없는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지향이 됩니다. 개방되어야 남북 모두가 잘 살 수 있게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북한이 개방되는 것을 하루속히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중국이 어떻게 하면 북한이 개방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일본은 100년의 적이고 중국은 1000년의 숙적이라고 합니다. 지구 역사상 이웃에 있는 국경을 대하고 있는 나라가 평화롭게 지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그렇게 하였고요. 프랑스와 독일이 또한 그렇습니다. 중국과 인접한 우리 한반도는 중국과 전쟁이 아니면 속국으로 계속 명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라는 뜻은 세계의 중심 국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패권 국가라는 뜻이죠. 역사적으로 중국이 통일되고 힘이 있으면 한반도는 속국으로 꼼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분열이 되고 여러 국가로 나누어져서 전쟁을 하면 한반도는 숨을 쉬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전국이 통일이 되고 백성이 굶지 않고 살게 된 참으로 역사상 처음 부유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주변 나라에 영향권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백성들에게 중국의 꿈이라는 그러한 망상을 심어주고 그러자 이제 주변 나라들에게 영향권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백성들에게 중국의 꿈이라는 망상에 빠져 교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중국 공산당 사업이 1대1로의 사업입니다. 주변 국가와 아프리카와 남미까지 돈을 빌려주고 사업을 하게 하여 모든 나라로 빚쟁이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1대1로의 사업에 동참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중국의 속국이 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세계에서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제 생각에는 일본은 중국이고 두 번째는 러시아일 겁니다. 북한의 개방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어딜까요? 역시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엔의 제재가 심하면 심할수록 북한은 중국을 의지할 수뿐이 없습니다. 작년에 북한의 무역의 9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산당은 어떻게 하든지 북한을 자기의 수중에 두고 요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실은 북한은 건국 이후에 소련과 중국에서 오고 가며 시소 게임을 계속하였습니다. 김정일 때는 러시아로 기차를 타고 가서는 돌아올 때는 중국을 통하여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김일성은 중국 사람들의 호주머니가 4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기처럼 중국을 잘 아는 사람은 2개의 호주머니는 알고 있고 3번째 호주머니는 주인만 알고 있다는 거죠. 4번째 호주머니는 다른 사람도 주인도 모르는 호주머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치 중국 사람들의 속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물자를 지원할 때 약속하고서는 상대방이 굴복하도록 상당히 어려운 데까지 끌고 가다가 줍니다. 한국의 기업가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으면서도 바로 주지 않고 계속 미루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90년 9월에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를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자극을 받은 중국은 1992년 8월에 중국은 북한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수교를 하였습니다. 이때 김정일은 중국과 대치하려고 대만과 손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이가 그것은 중국 사람들을 매우 화나게 만드는 일이라며 만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북한은 대만과 손을 잡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했었습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장성택 사건으로 중국과 매우 어려워졌었습니다. 김정은이의 대안으로 김정남을 이야기한 것을 김정은의 귀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이러므로 그는 이복형인 김정남을 제거한 것입니다. 김정은은 중국을 버리고 미국과 손잡으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의 결과가 싱가포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회담 전에 시진핑이가 중간에 끼어들어 결국은 허사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등소평은 일찍이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개방을 하라고 권유를 하였습니다. 김정일은 개방을 한다 그러면 철의 장막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고, 따라서 독재나 김일성 우상화를 계속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방을 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에게 개방하라는 것은 자신에게 먼저 개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자신의 영향권 안에서 개방이라면 몰라도 세계 여러 나라와 개방하는 것은 끝까지 반대할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굴복시켜야만이 북한도 핵을 포기하는 척이라고도 하면서 개방으로 나올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는 정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1,800억 유로를 들고 나왔습니다. 미국과 함께하는 8개 나라가 모두가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세계 모든 나라와 배상금 전쟁과 무역 전쟁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무력 전쟁도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종북 좌파들은 미국의 제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어 경제가 파탄이 난다고 하여도 중국과 손을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미국 편에 서서 중국에게 함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면 이 또한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측에서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다가는 미국이나 중국 양쪽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가 참으로 중대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려운 경제 타격을 받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제2차의 경제 위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시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을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다.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은 군대의 힘을 키우거나 여자를 많이 두거나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경제력이 급성장하여지니 나라와 백성들의 모두 교만하여지고 오늘날 같이 전 세계의 배상금 전쟁과 무역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북한은 코로나 사태로 국경을 차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중국과 함께 앞으로 경제적으로 더욱더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려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중국이 북한을 도울 수 없고 북한이 미국에게 항복한다면 북한이 개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북한이 개방으로 나오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개방이 되어 북한 백성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선교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송을 듣고 느끼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속 이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개방될 때까지 계속 유튜브 방송을 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